두 번째 발표자로 양미숙 배우님의 삶과 예술의 경계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Q&A 시간 좀 있어서 한 3분 정도 소강생 2분 정도? 제 3분이 있다 45분에 늘 뭐 하기 전에 퍼포먼스가 있구나. 바로 나왔네. 바로 가면 되겠네. 저는 이제 움직임 워크숍을 주로 해서 말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페이퍼를 준비했고 거의 읽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삶과 예술의 경계에 서 있는 양미숙입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치열하게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 앞에 서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네,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환경도 가지각색이니 이렇게 예술 활동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했고 무용에 도움이 되고자 유홍영 선생님 워크숍을 통해 마임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워크숍을 듣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움직임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임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졸업 후 극단 생활을 하면서 20대 후반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이 시기에 작품 활동은 어렵지만 공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무용의 역사와 연기의 역사를 둘 다 공부하다 보니 종합예술로서의 뿌리는 같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마임 역시도 시작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몸짓을 통한 생각과 감정 표현은 인간 고유의 특징이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으로 인간은 언어라는 수단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몸짓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왔다. 이것이 마임의 기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논문의 주제를 한국마임 발달사로 잡고 쓰겠다고 했더니 대부분 교수님들은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마임은 서양에서 들어온 장르이고 그 시작은 1960년대 이후로 봐야 한다. 그러니 주제를 바꿔서 다시 준비해라.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마임의 시작은 태초에 움직임이 있었다 해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지도 교수님이셨던 고 김웅우 교수님께서 지지해 주셔서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은 다음에 책으로 발간했는데 제가 이제 부족함을 알고도 이 책을 쓴 이유는 마임 서적이 너무 없어서 내용이 부족하면 누군가 짓밟고 또 책을 쓰겠지 싶어서 그냥 썼어요. 그냥 썼어요. 네. 그래서 마임 협의회 제가 회원이 된 연도를 정확히 약간 97년, 8년, 9년 요 중에 이제 극단 생활이 같이 이제 묻어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언제부터인지 요건 한번 다음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에서 1960년대 말 에티enne 드크루의 제자인 올프 샤레의 내한 공연 등 서양에서 들어온 마임은 팬터마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마임의 한 장르로 본 거죠. 발레가 처음 들어왔을 때 놀라웠지만 그렇다고 우리 춤의 기원이 발레는 아니듯이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도 춤을 췄고 마임을 했습니다. 팬터마임만이 마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살풀이 탈춤만이 한국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프로그램 중 스테이지 파이터를 보면 한국무용이 얼마나 변천했는지, 창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르의 경계가 얼마나 허물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임 역시 팬터마임이 다가 아닙니다. 이를 지켜나가는 분들이 있고 또 자기만의 움직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임을 형식의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무한한 움직임을 창작해 나가야죠. 네. 이야기가 길었는데 다음은 이제 제가 해왔던 창작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시는 멋있었어요. 젊은 시절 제가 이제 느꼈던 도시의 답답함, 부조리함 등을 담아서 이제 표현을 했고요. 또 어머니는 임신했을 때 느낀과 전공한 한국무용의 움직임을 접목시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또 여자는 김지선 씨와 만든 듀엣 작품으로 서로 아이를 낳고 작품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 당시의 상황을 담아보자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연습 공간과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서로의 집을 오가며 2살, 4살 아기들을 관객으로 앉혀놓고 작품을 만들고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후 서로 애썼다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고 개인적으로도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남자는 여자 2탄으로 엄마와 딸 이야기에 이어서 아빠와 아들 이야기를 담아본 작품입니다. 옆에 그림은 우리 딸이 어릴 때 이제 팜플렛에 넣을 걸로 이제 작품 사진을 그려준 거고요. 네. 또 살다 보니 돈이라는 키워드가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만든 작품이 원하는 대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현실과 다른 꿈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깨몽, 그리고 눈을 빼주고 장기를 빼주고 마지막에 목숨을 주고 돈과 바꾸어 돈을 피감고 죽어가는 내용을 담은 내가 돈인지 돈이 나인지입니다. 작품을 보고 이거는 학생들이 그려준 그림이거든요. 이때 또 누군가는 저한테 이런 작품 하지 말라고 그냥 예쁜 것만 하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표현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라 표현을 했었습니다. 다음 이제 만화경은 3명의 배우가 3작품씩 공연을 하는데 저는 도시 어머니 깨몽을 올립니다. 여기 개인 소개글에서 이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늘 고민하면서도 아직 이 길에 서 있는 예술가를 꿈꾸는 예술인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멋지고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를 꿈꾸지만 현재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하는 사람, 그래서 예술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산을 타고 유명해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조바심이 나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면 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죠. 모두가 최고가 되고 모두가 유명인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비교해서 집착하고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또 음악을 들어보면 락, 어쿠스틱, 클래식, 랩 등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음악은 다이나믹해서 매력이 있고 어떤 음악은 잔잔해서 매력이 있습니다. 내 단점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나만의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고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장점을 살리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일 수 있는데 말이죠. 마임 작품 역시도 다양한 매력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저도 누군가와 비교했다면 개인 공연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20대부터 개인 공연을 하려 했는데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로 50이 넘어서 하게 되었네요. 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들이 이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욕먹으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작품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트라우마 투성이었고 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매우 많았고 유독 내게는 가혹했습니다. 당장 내일 일이 없으면 불안할 만큼 미리 일을 잡아야 했죠. 쉼이 사치라고 생각하고 달려온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